당신의 피드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몰디브의 수상 빌라 위에서 샴페인을 기울이는 손, 람보르기니 시트에 걸친 명품 재킷, 강남 한복판의 펜트하우스 테라스에서 찍은 야경 사진. 그 아래에는 어김없이 수천 개의 좋아요가 붙고 사람들은 잠시 멈춰 그 이미지를 들여다보다가 자신의 통장 잔고를 떠올리며 조용히 화면을 닫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박탈감이라는 이름의 잔상을 마음속 어딘가에 깔아두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부러워하고 있는 그 사람이 5년 후에도 그 자리에 있을 가능성은 생각보다 훨씬 낮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부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SNS에 자신의 소비를 올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람보르기니를 자랑하고 해외 별장을 공개하고 명품 쇼핑 영수증을 찍어 올리는 사람들. 그들 중에는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한 가지 기준으로 다시 걸러보세요. 10년 전에도 부자였고 지금도 부자이고 아마 10년 후에도 부자일 사람. 조용히 흔들리지 않고 오래 부를 유지해온 사람. 그들을 따로 골라내보세요. 그러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피드에서 화려하게 빛나던 얼굴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는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부터 거기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수수한 차를 타고 특별할 것 없는 옷을 입고 자신의 재산에 대해 단 한 번도 먼저 꺼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어쩌면 피드를 가득 채우던 화려한 사람보다 10배는 더 오래, 더 단단하게 불을 쌓아온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현상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Invisible Rich, Invisible Rich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자들. 그들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에게는 보여줄 이유 자체가 없어요.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의 구조를 해체할 겁니다. 이 이야기는 재테크 강의가 아닙니다.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역 부동산이 오를 것인지 따위를 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조용히 부자가 된 사람들이 공유하는 사고방식, 그들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 그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의 각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떤 투자 기술을 배워도 당신은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불안 기술의 결과가 아니라 구조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조는 생각보다 훨씬 조용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인간의 뇌 안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흔히 쾌락 호르몬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더 정확한 이름은 기대 호르몬이에요. 도파민은 무언가를 얻었을 때가 아니라 얻을 것이라고 기대할 때 가장 강하게 분비됩니다. 새 차를 샀을 때의 기쁨보다 새 차를 사기 직전의 흥분이 더 강렬합니다. 그리고 이 회로는 사회적 인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고급 차를 몰고 등장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쏠릴 것을 상상할 때, 명품 가방을 들고 모임에 나갔을 때, 누군가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것을 기대할 때, 뇌는 그 순간 쾌락을 느끼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수십만 년의 진화가 만들어낸 본능이에요. 문제는 이 본능이 지금 시대에는 당신의 통장을 갉아먹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이미 이 게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알든 모르든 누군가의 소비를 보고 욕망이 생기는 순간,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지출을 결정하는 순간, 당신은 타인의 시선에 자신의 자산을 조금씩 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차를 바꾸면 더 비싼 차가 나오고, 가방을 사면 더 새로운 시즌이 오고, 그 사이클이 멈추는 순간 시선도 떠납니다. 당신은 지금 끝나지 않는 게임에 돈을 쏟아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조용히 부자가 된 사람들의 뇌는 다른 신호에 반응합니다. 배당금이 들어오는 날 아침, 월세가 입금되는 순간, 포트폴리오가 조용히 불어나는 것을 확인하는 그 찰나. 그것이 그들의 도파민 공급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내재적 동기 intrinsic motivation, 동기라고 부릅니다. 혼자 있을 때도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을 때도 작동하는 동기예요. 워런 버핏을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자산가입니다. 하지만 그는 1958년에 31,500달러에 구입한 오마하의 작은 집에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더 크고 화려한 곳으로 이사하지 않느냐고. 버핏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타인의 시선은 자산 계산식에 들어가는 변수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자본을 외부로 방출하지 않고 내부에서 복리로 증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화려한 부동산 라이프 스타일을 공개하며 수백만 팔로워를 거는 리셀럽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을 사고 고치고 팔면서 자신의 성공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들 중 상당수는 파산했습니다. 화면 밖의 자산 구조는 생각보다 훨씬 얇았어요. 보여주는데 너무 많은 자원을 썼고 쌓는 데는 너무 적은 자원을 남겼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조용히 부동산을 사들이던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팔로우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지금도 그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여주기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먼저 지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차를 바꾸면 더 비싼 차가 나오고 가방을 사면 더 새로운 시즌이 옵니다. 그 사이클은 당신이 멈추기 전까지 절대 먼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을 하는 동안 당신의 자산은 조용히 타인의 시선으로 교환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것을 검소함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검소함은 억압의 형태를 띨 때가 있습니다. 차고 싶지만 참는 것. 그것은 의지의 소모를 동반합니다. 하지만 조용한 부자들이 명품을 사지 않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관심이 그들의 회로 안에서 매우 약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잠깐 계산을 해봅시다. 한 달에 보여주기 위한 소비, 리스 차량, 명품, 과시형 외식에 쓰이는 돈을 보수적으로 잡아도 300만 원이 넘습니다. 그 돈이 20년 동안 연평균 7%의 복리로 투자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답은 수억 원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시선을 사기 위해 수억 원을 지불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보낸 사람들은 지금 그들을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정서적 독립은 훈련을 통해 강화됩니다. 그 훈련의 시작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타인의 소비를 보며 생기는 비교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 내가 지금 저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저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정서적 독립의 첫 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그들은 시간을 복리로 전환합니다. 지금 당신 앞에 선택지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80만 원을 받는 것, 아니면 1년을 기다려서 100만 원을 받는 것. 논리적으로는 기다린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80만 원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구조적 문제예요.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쌍곡선 할인 하이퍼볼릭 할인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미래를 기하급수적으로 할인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먹지 못하면 내일이 없을 수도 있는 환경에서 진화한 뇌가 만들어낸 본능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이 본능은 조용히 당신의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현재의 작은 쾌락을 위해 미래의 거대한 자산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선택이 20년을 바꿉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복리는 처음에 거짓말처럼 느립니다. 100만 원이 연 7%로 10년이 지나도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포기합니다. 너무 느리다고. 하지만 20년이 되면 400만 원, 30년이 되면 800만 원, 40년이 되면 1,500만 원을 넘어섭니다. 처음 10년에 늘어난 것보다 마지막 10년에 늘어나는 것이 10배 이상 큽니다. 복리는 앞이 아니라 뒤에 보상을 몰아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참을 수 있는 사람만이 그 보상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참음은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찰리 멍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첫째도 기다리는 것, 둘째도 기다리는 것, 셋째도 기다리는 것이라고. 그것은 격언이 아닙니다. 복리의 수학적 구조에서 나온 결론이에요. 조용한 부자들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시간은 적이 아니라 동맹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는 조급함이 오히려 부를 멀리 쫓아냅니다. 조급한 사람은 검증되지 않은 고수익 상품에 눈이 가고 리스크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뛰어들고 한 번에 큰 손실로 수년간의 수익을 지웁니다. 조용한 부자들은 느리지만 틀리지 않습니다. 삶이라는 게임에서는 빠른 것보다 틀리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한 번의 큰 손실이 10년의 수익을 지워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현재를 즐깁니다. 다만 그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그리 돈을 쓰는 곳은 경험이고 건강이고 지식이고 관계입니다. 타인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 피대에 올라가지 않는 것들, 하지만 자신의 삶을 실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현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즐기는 방식 자체가 다른 겁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하지만 그 시간을 복리로 전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20년 후, 30년 후 전혀 다른 세계에 서 있게 됩니다. 같은 시간이지만 전혀 다른 시간입니다. 그 격차는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그리고 압도적으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리고 시간을 복리로 전환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실천한다면
당신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른 방향으로 걷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조용한 부자들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쩌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 아무리 검소하게 살고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이것을 모르면 결국 한계에 부딪힙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입니다. 그들은 자신 대신 시스템이 일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8시간 동안 당신은 자신의 시간을 팔고 있습니다. 회사에, 고객에게, 시장에. 그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그 구조는 공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계가 있어요. 당신이 하루에 팔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이 최대입니다. 잠을 자야 하고, 먹어야 하고, 이동해야 하고, 쉬어야 합니다. 당신의 노동 시간에는 물리적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한선이 당신의 수입의 상한선이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시간을 파는 구조 안에 있는 한 그 천장은 존재합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누군가의 자산은 일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이 구조의 한계를 일찍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시간을 파는 것에서 벗어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어요. 월세가 당신 대신 출근합니다. 배당금이 당신의 저녁 식사를 계산합니다. 자동화된 사업 구조가 당신이 여행하는 동안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하루가 24시간으로 끝나는 동안 시스템의 하루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조용한 부자들이 구축한 세계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것을 자산과 부채의 구분으로 설명했습니다. 당신에게 돈을 넣어주는 것이 자산이고 당신에게서 돈을 빼가는 것이 부채라고요. 이 프레임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소비라고 불렀던 것들이 사실은 부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리스로 탄 차, 할부로 구입한 명품, 매달 빠져나가는 구독료들. 그것들은 모두 당신에게서 돈을 빼갑니다. 반면 조용한 부자들은 자산을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왜 드러내지 않는가? 자신의 자산 구조를 드러내는 순간 주변의 기대와 요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투자 조언을 구하고, 누군가는 돈을 빌리려 하고, 누군가는 질투하고, 누군가는 자신의 방식이 틀렸다고 설득하려 합니다. 소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소음은 집중을 방해합니다. 부의 구축은 집중을 필요로 합니다. 조급함 없는 기다림, 지속적인 재투자, 복리의 극대화. 이 모든 것이 흔들리지 않는 집중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부자들은 조용합니다. 그것이 전략이 아니라 그들이 발견한 최적의 생존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드러나는 소비와 보이지 않는 자산 사이에는 근본적인 방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쪽은 자산이 밖으로 나가고 다른 쪽은 자산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명품 가방은 살 수 있지만 그 순간 당신의 자산은 줄어들고 그 가방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합니다. 반면 시스템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집니다. 임대 수익은 물가를 따라 오르고 배당금은 재투자되어 더 큰 배당금을 만들고 사업 시스템은 시간이 쌓일수록 더 정교해집니다.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의 차이가 20년 후 두 사람을 전혀 다른 세계에 살게 만듭니다. 부유해질수록 더 조용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처음에 부를 추구하던 사람은 종종 외부의 인정을 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이 쌓이면서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그 욕구는 서서히 사라집니다. 타인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내면의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숫자에서 옵니다. 매달 들어오는 임대 수익, 매 분기 입금되는 배당금, 조용히 상승하는 포트폴리오의 가치. 그것이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당신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에게 시간은 아군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반면 시스템이 없는 사람에게 시간은 중립적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20년 후 두 사람을 전혀 다른 세계에 살게 만듭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조용히 부자가 된 사람들의 세 가지 공통점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정서적 독립. 현재의 쾌락을 미래의 자산으로 치환하는 시간의 지배. 그리고 자신의 노동 대신 시스템이 일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구조의 구축. 이 세 가지는 독립적인 항목이 아닙니다.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정서적 독립이 있어야 타인을 위한 소비를 줄일 수 있고, 소비를 줄여야 투자할 자원이 생기고, 투자할 자원이 있어야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시스템이 구축돼야 시간의 복리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순환이자 하나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저는 당신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봐 달라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부자로 보이고 싶은 것인가? 이 두 욕망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타인의 시선을 끊고 현재를 미래로 치환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조용하고 느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하지만 부자로 보이고 싶다면 소비를 늘리고 현재에 집착하고 자산을 외부로 방출해야 합니다. 화려하고 빠르고 모두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20년 후에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당신의 선택이 무엇이든 그것이 의식적인 선택이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피드에 이끌려 만들어진 선택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본 후 내린 선택이기를. 왜냐하면 당신의 자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왜 그것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